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심재철 의원입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잘못된 좌파 철학 때문에 경제는 폭망입니다. 국민의 삶을 지켜주고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본인 안보라는 대전제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대미 대일 외교 역시 참사 수준입니다. 여기에다 이번엔 무장봉기의 폭력혁명을 노렸던 산호맹 출신 사회주의자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법을 다루는 법무부 수장이 됐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 땀과 피와 눈물 속에 세우고 지키고 발전시켜온 나라인데 문재인 좌파 정권에 의해 속절없이 무너지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국방장관 나오십시오. 북한은 적입니까? 예, 우리의 가장 당면한 적입니다. 주적입니까? 주적 개념은 사라졌지만 우리한테 도발이나 위협을 하면은 언제든지 북한은 우리의 적입니다. 2018년 국방백서에서 적이라는 개념이 사라졌는데 북한을 적이라고 칭합니까? 오해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현재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이 주변국들의 안보 환경 변화 그리고 사이버를 포함해서 테러라든지 이런 위협이 굉장히 다양화되었습니다. 주변국 중에서 가장 호시탐탐 노리는 게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기본적인 것은 우리는 당연히 북한이고 따라서 그다음에 북한이 제가 주적이죠? 여기에서 주변국을 다른 국가를 언급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일어난 우리 주변국들의 우리 영공 침범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발생되고 있지 여러 가지 않습니까? 상황이 있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주적이죠? 당연히 우리의 적입니다. 자, 한반도를 공산화 통일시키자는 게 북한의 국가 목표죠?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국가 목표죠? 북한의 목표죠? 뭐 북한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절대 그걸 허용하지 않고 그것이 바로 국군의 존재 이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자,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최근에 미사일을 쐈는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까?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것은 안보리에서 판단하겠지만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항상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까? 그 결의를 하는 것은 안보리 소관 사안이라는 겁니다. 국가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판단하냐 이런 얘기예요. 원래 유엔 9.19 합의 위반입니까? 9.19 합의에 명시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미사일하고 명시가 안 됐으니까 괜찮다, 도발 아니다 이겁니까? 제가 괜찮다라고 말씀은 안 드렸고 그런 이 9.19 군사 합의는 군사적인 긴장도를 9.19 합의에 적대 행위를 금지한다는 표현이 있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대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적대 행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미사일 쏜 게 적대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시험 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북한의 도발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북한에서 어떠한 군사적인 활동을 하더라도 우리가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항상 북한의 준비하고 도발입니까 아닙니까? 직접적인 도발이라고는 표현할 수가 없지만 직접 도발은 아니다. 그러나 적대 행위가 아니다 그럽니까? 우리는 그런 북한의 군사적인 행위에 다시 대해서 묻겠습니다. 적대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이분법적인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어떠한 군사적인 활동을 하든지 간에 국방은 단 1% 아니 0분의 뭐 1000분의 1%라도 그 위협에 대비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고자 하는 적과통일 국가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의 침략에 대비하는 게 국방이 제일 목표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북한이 미사일 쏜 건 도발이죠. 북한의 미사일 쏘는 부분이 우리 남한 쪽으로 오면은 그는 확실한 도발입니다. 자, 따라서 동해상으로 쐈으니까 도발이 아니다 이겁니까? 도발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저는 항상 그것을 자, 예의주시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동해상으로 하겠습니다. 쏜 미사일 사거리에 남한이 한국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북한에 지금 현재 그 단거리 미사일 쏘는 데는 짧든 길든 우리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영향을 있습니다. 미치고 한반도가 사거리에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 방향을 남쪽으로 돌리면 대한민국이 타격을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도발이 아니다, 적대행위가 아니다라는 게 희한한데요. 자, 미사일 쐈는데 NSC를 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사일 그 발사할 때마다 NSC가 열렸습니다. 열렸다고요? 네, 안 열린 걸로 서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다 열렸는데 그 방식을 확대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은 꼭 필요한 국방장관 당연히 참여했습니까? 예, 저는 매번 참여했습니다. 축소회의든 확대회의든 전부 다 참여했습니까? 저는 다 참여했습니다. 자, 북한이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게 지저된다. 사거리 하나 제대로 판정 못해 쩔쩔매 웃음거리가 됐다라고 우리를 얘기한 것은 조롱한 것이죠. 아주 그 표현들이나 이런 것들이 저급하고 천박하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대응할 조롱입니까, 가치조차 없다고 아닙니까?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 대한 조롱입니까 아닙니까? 예, 조롱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또 맞을 짓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모욕입니까 아닙니까? 맞을 짓을 하지 말라. 저도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국에 대한 모욕이죠. 예, 뭐 느끼기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자,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르면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항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항의했습니까? 군사 공동회가 아직 그 구성이 안 됐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북한의 책임입니다. 북핵 대응 3축 체계라는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힐체인 KAMD, KMPR. 예, 뭐 용어는 작동하고 우리가 있습니까? 예 변경시켰지만 아니, 그 세 개 다 개념은 작동하고 그대로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3축 체계 잘 작동합니까? 예, 그대로 잘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 국방백서에 힐체인과 KMPR이 삭제된 거 알고 있습니까? 삭제된 것이 아니라 용어를 우리 작전하는 요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변경시켰습니다. 전혀 차질이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GP 11개씩 철수했죠. 네, 그렇습니다. 남과 북 GP가 몇 개씩입니까? 예, 뭐 북한은 한 160여 개, 우리는 80여 개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각각 동수로 11개씩 했는데 우리보다 훨씬 저쪽에서 2대1 정도인데 11개씩 동수로 하는 게 잘못됐고 동일 비율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단지 수치만을 비교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 과학화 경계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무기 체계 발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대전차 장애물 철거했죠. 안 했습니다. 경기도 북부의 대전차 장애물 작전선 철거 안 했습니까? 검토를 해서 그는 작전 부대에서 이렇게 철거했죠. 하겠지만 철거했죠. 안 했습니다. 철거 안 했다고요? 네. 경기도 지역에서 일부 도로에서 대전차 장애물 철거한 게 눈에 빤히 보이는데요. 전체적으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대전차 장벽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 요구가 제가 얘기해 드린 건 대전차 장애물입니다. 대전차 장애물들 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하. 자, 그 부분 틀리면 나중에 책임지시겠죠? 말이 틀리면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책임지시겠죠? 지자체 요구가 있어가지고 작전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있었죠, 요구가? 그 지역 부대장들이 그러니까요. 판단을 해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일부 철거가 됐죠.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우리가 그걸 고의로 예를 들어서 철거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저는 보고받았습니다. 현재 국방계획 2.0이랄지 9.19 군사합의에 의해서 부대와 병력이 축소되고 있죠.
예, 그거는 뭐 2006년 우리가 국방 계획을 시작하면서부터 인구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병력은 50만으로 줄이는 작업을 현재 그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대한민국 있습니다. 군대 훈련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PPT 하나 띄워주세요. PPT 한번 봐주십시오. PPT 보셨습니까? 저게 유격 훈련입니까? 저 부분은 그 제가 보고 받기로는 이 산 그 높은 고지에 있으면서 전방 모 사단에서 있었던 유격 훈련장인데 저렇게 볼풀 놔두고 얘 청소년 캠프입니까? 예, 뭐 잘못된 부분은 다시 잘못됐죠? 그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육군본부에서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치시겠죠? 뭐 고쳐야 된다면 고치겠습니다. 고쳐야 된다면이 아니라 고쳐야 되죠? 예, 부대에서 판단해서 할 것이라고 봅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 때부터 군대 정신부터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격 훈련을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만일 종전선언을 하게 된다면 종전선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종전선언을 하면 그 뜻이 뭡니까? 예, 전쟁이 종료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뭐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영향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그 유엔군 문제는 어떻게 되죠? 그대로 다 그 존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났으니 유엔군은 이미 역할이 끝났다 나가라 이런 얘기 안 나올까요? 그 종전 선언하고 예를 들어서 평화 협정을 맺는 거라든지 단계가 다 나눠져 있는데 종전 선언을 한다고 해서 유엔사가 해체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종전선언뿐만 아니라 뭐 평화협정을 먼저 할 수도 있죠. 평화협정을 하더라도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까? 한반도에 완전한 그런 그 평화가 찾아왔을 때는 그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지금 3,000톤급 잠수함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3,000톤급이면 SLBM 발사가 가능하죠? 예, 뭐 언론에 그 3발 정도 이렇게 장착할 수 있다 해갖고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한미 정보 당국에서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SLBM이면 미국도 타격 가능하죠? 지금 현재 그 거리상으로는 그 미국까지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잠수함이 미국 인근 근해까지 갔을 경우에는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 얘기 들어보세요. 동맹보다 국익이 우선이다. 동맹보다 국익이 우선이다. 맞는 말입니까?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평가할 것은 아니지만 좀 그 표현이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동맹보다 국익이 우선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부적절하다고 호되게 야단을 치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뭐 제가 야단을 칠 수 있는 전달하시겠습니까? 예, 전하겠습니다. 자, 정훈교육 때 6.25 장병들한테 잘 설명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훈교육을 할 때 예, 6.25 장병들한테 잘 설명을 합니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PPT 하나 띄워주십시오. 자,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이라는 챕터 자체가 지금 완전히 삭제됐습니다. 그 다음 챕터요. 그리고 지금은 옛날에는 저렇게 6.25 전쟁이라는 챕터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기습남침을 강행했다. 딱 한 줄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 하나 좀 보여주십시오. 예. 자, 저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정훈교육부터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교육 교재는 많은 사람들이 감수를 거쳤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유한국당의 이종명 의원께서도 군 출신입니다. 직접 보고를 받으시고 정신교육 교재가 잘 작성됐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 정신전력이 나약해지거나 그런 교육 시키지 않습니다. 정훈교육 교재 자체에서부터 저렇게 대폭적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려할 수밖에 없는데, 자, 이 점 묻겠습니다. 김원봉이는 48년에 스스로 월북을 했습니다. 그리고 6.25 때 북한 국방장관격인 국가검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활동한 게 조선의용대인데 조선의용대가 국군의 뿌리입니까?
광복군 전체를 우리가 독립군이나 광복군을 국군의 뿌리라고 그러는 것이지 조선의용대나 이런 하나의 어떤 개인 단체를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조선의용대 김원봉이가 국군의 뿌리입니까? 김원봉이 개인이 국군의 뿌리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얘기한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됐다는 것은 부적절한 표현이죠. 예를 들어서 김원봉이나 조선의용대가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됐다라는 용어를 국방부에서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국방부는 국군 창설의 뿌리는 독립군이나 광복군이나 이 46년에 했던 남조선 경비대가 국군의 뿌리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가설을 가지고 설이 있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그 우리 국방부에서 원칙적으로 지금 제시하는 사안과 다른 그런 말씀들을 계속 하시는데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국군의 뿌리는 독립군이나 광복군이나 이런 것은 국군의 뿌리가 될 수 있지만 하나의 어떤 개인이나 단체를 가지고 말씀하지 않는 말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따라서 김원봉에 대한 소문이랄지 복권 추진은 잘못된 것이죠. 김원봉이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북한 정권에 이 기여를 했고, 기여를 했고, 그 다음에 남침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김원봉이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서훈 대상에 있는 게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한미 연합 훈련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안 해도 됩니까?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조정된 방식을 적용해서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다 약속된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올해 실제 야외 기동 한미 합동 훈련 했습니까? 다 지금 조정된 방식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무슨 훈련 했습니까? 훈련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50여 개가 되고. 독수리 훈련에서 한미 연합 훈련이 있었습니까? 독수리 훈련이라고 그러는 것은 여러 가지 훈련을 묶어가지고 독수리 훈련이라고 표현했는데 독수리 훈련이라고 우리가 표현 안 하더라도 낮게 그런 훈련들은 개별 훈련들은 조정된 방식으로 해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작권은 조기 이양된다고 보십니까? 전작권은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서 조건 충족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전작권이 우리한테 전환이 되면은 한국군이 미군을 지휘하게 됩니까? 전작권이 전환되면은 우리 사성장군이 미래연합사령관이 되고 미 사성장군이 부사령관이 되게끔. 따라서 우리가 지휘하게 되는 건데 항공모함, 그 다음에 원자력 잠수함, 핵폭탄 전혀 우리 운영해본 경험이 없는데 우주전력 지휘가 가능합니까? 예, 지휘가 가능한 것은 거기 참모진들이 다 그대로 다 구성이 되기 때문에 참모진들의 조언을 받으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19 군사합의가 우리한테 보탬이 됩니까? 우리 국방에? 9.19 군사합의는 우발적인 그런 군사적인 충돌을 방지해서 긴장도를 높이지 않도록 해서 정부가 진행되는 평화 프로세스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우리 국방당국에서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완벽한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가장 취약한 게 지금 전방 지역에 정찰이 없어진 것이죠? 정찰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일부 조정을 해서 정상적으로 조정이 훨씬 약화된 거죠? 일부 저하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조정된 그런 정보 자산을 이용하고 조정된 방식을 해서 과거나 지금이나 정상적으로 정보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9.19 군사합의는 대한민국 국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실상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성 문서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폐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네, 통일부 장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인권 문제 중요합니까? 네. 대한민국의 북한의 인권에 대한 정책은 뭡니까? 예,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권 정책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서 실질적인 인권을 개선하고 있고 국제사회에
포괄적 인권 개념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개선해라고 우리가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예, 인권 개념은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추진하고 또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은 계속해서 노력을 해나가고. 문제 제기를 안 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문제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예, 북한 인권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북한 당국에 직접 얘기한 거 있습니까? 예, 남북 회담에서도 이산가족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 사회권 문제라든가 문서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고. 실질적으로 북한 당국에 대해서 인권 개선을 요구했다는 것을 문서로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제출해 주십시오. 아마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인권 개념과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인권 개념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어쨌든 간에 예, 제출해 그렇게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세 번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의제가 들어갔습니까?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포괄적 인권 개념에 보면은 인도적 지원의 문제라든가 이산가족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남북 공동선언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가 안 들어갔었죠? 의제감이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도 인권의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국제사회의 인권 개념에도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몇 명이나 수용됐다고 알고 계십니까? 예, 뭐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뭐 조사를 하고 있다고. 대강 몇 명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뭐 제가 그 숫자를 지금 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10만 명 넘습니까? 추후에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심이 없으시군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 미사일을 10차례 도발을 했는데 유엔 대북 제재 물품을 북한에 반출한 적이 있죠? 그 사이에? 그런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허. 대한민국은 전략물자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장 모범적인 제도를 유엔 대북 제재 물품 18억 원어치로 벌써 반출했는데요. 어떤 지적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기계류, 광물성 연료 에너지, 철강 제품 등 그래서 지금까지 3년 동안에 1,020만 5천 불 무려 122억 원어치를 했는데 안 했습니까? 예, 정부는 제재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제재 면제 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대북 석유 반출 안 했다 이거죠? 예, 그런 부분들은 연락사무소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제재 면제 절차를 밟거나 어쨌든 석유 반출은 신고했어야 되는 사항이죠? 당연히 그것은 제재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근데 안 했죠? 진행했습니다. 신고를 안 했죠? 석유 반출? 예, 그것은 연락 그래서 유엔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에서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유엔 전문가위원회에서 노트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노트가 바로 지적입니다. 주의해라. 우리 정부는 그런 부분들은 제재위원회의 제재 규정에 따라서 나름대로의 외교 분야에 관련된 이 협정에 준해서 했다라는 부분들을 충실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나와주십시오. 조국 씨가 장관으로 임명됐는데 총리께서 제청했습니까? 네, 제청했습니다. 잘한 결정입니까? 부적절한 결정입니까? 네, 저의 의견을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께서 저의 의견을 포함한 여러 의견과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하셨습니다. 저는 그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사퇴를 건의할 생각 없습니까? 네, 지금 많은 것들이 혼란스럽게 되고 있는데요. 머지않아서 가닥이 잡힐 거라 봅니다. 이 문제도 머지않아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크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네, 물론입니다. 국민들은 그래서 사퇴를 외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또 반대 의견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검사한테 전화했다는 건 이미 드러난 사실이죠? 네, 그것을 형사소송법상의 당연한 권리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택을 압수수색할 때는 주거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주거주가 현직 장관이 법무장관은
개별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휘를 할 수가 없죠. 그것이 검찰청법이죠. 지휘라고 해석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청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탁입니까? 답하게 좀 해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 현직 장관이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점에서 저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자, 검찰청법에 따르면 직접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검찰청법 위반이고 직권남용 아닐까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의 어긋남으로 탄핵 사유가 되는 거 아닌가요? 형사소송법상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에 여러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자,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에 김용판 서울청장이 권은희 수사과장한테 전화했다는 것 때문에 조국 씨는 당시 김용판 즉각 구속 수사 가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지금 조국 씨 본인한테 해당 안 될까요? 이번 경우는 조 장관이 압수수색 대상인 가옥의 주거주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주거주가 참여하게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주거주가 장관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것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 국민들은 궤변이라고 느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북한이 간첩을 보내는 것은 적대 행위입니까? 네, 그건 우리 국내법에도 위반되는 일입니다. 9.19 합의 이후에 북한이 간첩 보냈습니까? 평상시와 똑같이 방첩 활동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첩 잡았습니까? 뚜렷이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일부러 놓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올해 6월 국정원과 경찰 합동 수사로 북한이 네팔 국적으로 세탁한 정찰총국 직파 간첩 40대 박모 씨를 보냈고 파견했고 검거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 검거 활동을 했다면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모르신다면서요? 아니, 제가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자, 간첩을 검거했으면 통상 잘했다고 포상을 하든지 휴가를 주든지 격려를 하게 마련이죠. 네, 그 상황을 보겠습니다. 그 사안에 따라서 포상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당연한 업무로 봐야 될 것인지 당연한 업무를 하더라도 간첩 잡으면 그렇게 칭찬해줘야 마땅한 거죠.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누가 이 소식을 밖으로 뺐느냐 유출했느냐라면 내부 조사를 했던 것이 이 상황입니다. 아마도 대외 공개에 제약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해서 난파 간첩 보내는 데 대해서 재발 방지 사과를 요구할 생각 있습니까? 네, 그런 문제가 적절한 기회에 서로에게 주의를 주는 그런 일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 말씀드린 게 사실이라면 북한에 대해서 사과 요구를 하시겠습니까? 좀 파악을 해보고 나서 생각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직파 간첩을 한 명 잡았습니다. 전혀 언론 보도가 안 됐습니다. 보도 안 하는 게 마땅합니까? 이 대북 관계에서는 공개되지 않는 것도 상당수가 있고요. 또 공개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경찰청에서 국가보위성 소속의 간첩을 잡았고 이미 법원 판결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쉬쉬 입을 닫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여러 가지 고려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자, PPT 저게 지금 2005년에 산림청에서 도서지역 국유재산 실태조사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 PPT 보면은 해수부가 2010년도에 한박도 실태조사 보고서를 냈던 게 있습니다. 한박도는 한국 땅입니까? 네, 그 NLL 이북에 있는 것으로 정전협정 때부터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한국 땅 아닙니까? 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그러면 차지하고 점령해도 마땅합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1953년 정전협정 당시에 그 섬은 NLL 이북에 있었습니다. 2005년, 2010년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조사했던 것은 그럼 잘못 조사한 거네요? 그건 1978년이었던가요? 강화군의 잘못된 행정착오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더라도 2005년, 2010년에 산림청 해수부에서 조사한 것이 그럼 정부에서 잘못한 것이네요? 잘못이라고 봐야 되겠죠. 잘못된 행정을 토대로 했다면 그것 또한 잘못이라고 봐야 되겠죠. 대한민국은 언제 건국됐습니까?
정부 수립은 1948년이었습니다. 임시정부 수립은 1919년. 언제 건국됐습니까? 임시정부 수립은 1919년, 정부 수립은 1948년. 저는 건국을 묻고 있습니다. 언제 건국됐습니까? 건국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모릅니까? 모른다가 아니라 논의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논의가 있다는 게 뭐가 논의가 있습니까? 네. 대한민국 건국일이 언제입니까? 임시정부 수립은 1919년입니다.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1948년. 대한민국 자체는 언제 나왔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이 지금의 헌법이 만들어진 건 1948년인데요. 임정원 헌법이 만들어진 건 1919년이에요.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됐죠? 그건 의원님의 생각인 것으로 존중하겠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공동으로 기념했습니까? 네, 그것은 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3.1운동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알고 계시죠? 그때의 역사적 사실 때문에 또 북한의 지도층의 일제 강점기 시절의 행적 등에 대한 고려 때문에 우리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국 씨 집의 PC와 관련해 가지고 피의자의 PC 반출이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 보존용이다 라는 말을 한 사람이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까? 무슨 말인지 처음 듣습니다. 검찰이 증거인멸 조작합니까? 그것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이 말을 한 사람 말이 잘못된 거죠? 무슨 말인지 처음 듣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조국 씨 집을 압수수색을 했던 것이 증거 보존용을 위해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다. 맞는 말입니까? 검찰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아니요. 자기들이 PC를 반출하려 했던 것이 정경심 구효수가 대학에서 PC를 반출하고 했던 것들이 증거인멸이 아니라 보존이다. 제가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함부로 규정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파악해놓고 저한테 말씀해 주실랍니까? 네, 파악해보겠습니다. 먼저. 파악한 뒤에 그러면은 서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의원실에 보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외교장관 부탁드립니다. 차관이시네요. 우리가 추구하는 비핵화는 북한 비핵화입니까? 한반도 비핵화입니까? 예, 한반도의 비핵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북한 비핵화 아닙니까? 북한 비핵화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한반도 비핵화면은 남쪽에 들어있는 미국 자산, 핵 자산들도 물러가라 이 얘기 아닙니까?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 합의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북한 비핵화입니까? 한반도 비핵화입니까? 지금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비핵화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것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역시 좋은 표현입니까? 한반도 비핵화란 말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우리는 FFVD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것이 완전한 비핵화 같은 개념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FFVD라는 기준을 받아들입니까? 예, 완전한 비핵화라는 데는 한미 간에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북한 비핵화는 FFVD가 되어야 된다라는 데 인정하시죠? 네, 그것도 포함해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데 한미 간에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도 충분합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니죠. 따라서 그래서 지금 미북 간의 회담이 깨졌죠. 예, 그것을 포함해서 지금 논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 폐기로 충분하다고 말한 적 있죠. 그것이 충분하다고 말씀을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뭐라고 했죠? 그 정확한 거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기본이 영변 핵시설 폐기로 됐다. 그것이 기준이 된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영변 핵시설 폐기가 의미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이 완전한 비핵화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트럼프는 북한 미사일이 단거리라서 괜찮다라고 얘기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괜찮다기보다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라는 것이 미북 간의 그런 합의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영향 없으니까 괜찮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괜찮다는 말씀보다는 미북 간의 합의에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직접적으로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씀한 겁니다. 한미 연합훈련은 돈이 든다. 그래서 폐지했습니다. 잘한 것이죠?
잘했다는 것보다는 북미 간의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 한미 간의 연합훈련은 조정된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된 것이 결국은 괜찮은 결과를 낳은 거죠? 조정된 형태로 함으로써 북미 간의 대화와 비핵화의 진전이 있는 방향으로 기여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빅딜과 스몰딜과 단계적 접근 중 어느 게 낫습니까? 그런 방법론에 관계없이 어떤 방법론을 쓰든지 최종적으로는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빅딜이 맞죠? 그래서 빅딜이 맞다, 스몰딜이 맞다는 말씀보다도 그러한 어떤 방법론이든 간에 최종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맹을 하지 않고 북중러를 상대로 해서 자주국방이 가능합니까? 현대에는 어느 나라도 완전한 자주국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맹 필요하죠? 동맹을 하면서도 자주국방을 지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 관계는 이전에 비하면 동일합니까? 약화됐습니까? 강화됐습니까? 강화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1대1로와 중국몽에 우리가 동참 선언을 했죠? 저희들이 동참 선언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요? 거기에 저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다면 그것은 같이 할 수 있다라는 함께하는 게 동참 아닌가요? 전면적으로 그것에 동참한다는 그런 식의 표현은 아니었었습니다. 부분적으로라도 동참이죠? 저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면 그것은 같이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미동맹을 줄이면서 한중 관계를 중시하는 것 가능합니까? 그것은 그런 제로섬적인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로서는 한미동맹도 강화하면서 또 한중 간의 관계도 발전시켜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소미아 파기는 한국이 동맹보다 자주를 중시한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건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해리스 대사를 초치하고 내용을 공개하고 공개적으로 항의한 꼴인데 잘한 일입니까? 그것은 잘했다는 것보다는 한미 간에도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이견에 대해서는 동맹의 정신에 하에서 이견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러한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동맹국 한국한테 최소한의 의리나 예의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저희로서는 그런 생각은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